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ETF를 투자하시면서 세금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큰 틀에서 자주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실전으로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하고 사례까지 제 계좌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리다가 넘어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가 은퇴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일 안 하고 빨리 놀고 싶잖아요. 저도 지금 노니까 너무 좋거든요. 자, 어느 하나 몰빵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 완벽한 컨셉이 없기 때문에 하물며 S&P 500이면 하물며 QQQ라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남들보다 적게 오르는 포인트들도 있거든요. ETF로 자산 분배하시는 것이 은퇴 자산의 첫걸음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70%, 그리고 본인만의 어떤 유망하게 보는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장 대표, 미장 대표거든요. 국장은 가장 핵심적으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비과세 포인트가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해외 주식, 해외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되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먼저 절세 계좌에서 해외 관련된 종목들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 같은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것들은 이제 비과세 되는 포인트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굳이 절세 계좌를 먼저 채우실 필요는 없겠다. 자, 배당 자산이 우선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이 높은 ETF가 바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이에요. 지금 한 주당 240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게 영원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한 150원 정도가 평균일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만 주를 보유하면은 이제 150만 원이 월 배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세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150만 원이 내 돈인 경우와 여기서 15.4%를 떼게 되면은 뭐 한 20만 원 나간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130만 원 정도니까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뭐 이게 지금 1억이면은 이 정도지만 2억, 3억 돼버리면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요 세금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제가 강남 ETF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고배당이거든요. 앞선 1번 ETF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심인 거고요. 두 번째가 금융고배당이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바탕으로 고배당 주는 건데 배당 수준이 되게 높아요. 평균적으로 한 120원, 뭐 130원 정도 된다고 치면은 얘도 만주 있으면은 130만 원 정도 월로 지급이 되는 형태니까 좀 이제 그래도 만주만 모으면은 좀 목표를 세워 보시는 거죠. 은퇴를 뭐 해도 되겠다. 한 3만 주 모아야 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어떤 그 기대가 되는 ETF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대부분 비과세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대부분 비과세 항목입니다. 100% 비과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 ETF 여러분들이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시던 간에 이건 당연히 비과세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ETF도 비과세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죠. 옵션에 대해서는 ETF는 비과세입니다. 기본적으로 17,115원에서 18,200 얼마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장 가격과 기준 가격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적은 것에 프로를 매기는 것이 이게 ETF의 과세 체계거든요. 보유기간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9794.52 매도라고 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17,115원에서 11,000원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요거는 돈이 빠졌죠. 이럴 경우에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9794.52 9산 3원, 2, 3원 되잖아. 이거는 세금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0원과 마이너스 2원에 비교해서 적은 것에 15.5니까 마이너스에다가 해봤자 빵원이니까 이건 세금이 없는 겁니다. 혹시나 과표 기준가가 여기 보시면 97 아니, 오를 때도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791.06에서 9792.54로 오를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배당 종목들이 한 200개 되니까 배당 받은 종목들이 들어와서 여기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500원이 올랐잖아요, 거의. 근데 얘는 뭐 한 1원이 올랐으니까 1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뗄 수도 있다. 여기 공식입니다. 펀 ETF 때 들어가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표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고 언제 팔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그 증권사 HTS가 이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산 거 아래 과표 기준가, 그다음에 뭐 판 아래 과표 기준가가 해서 시장 가격은 얼마였지만 뭐 과표 기준가에 대비해서 뭐 이게 세금이 얼마로 이상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너무 어려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아니지. 너무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는 증권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12,580원에 사서 1,130원 뭐 한 600원 벌었거든요. 12873. 어이구, 이거는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보면은 한 600원 정도 올랐네요.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쵸? 시장 가격하고 기준 가격하고 이 둘 비교해서 작은 것에다가 15.4%를 하라고 했는데 종가 이거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이거든요. 종가도 오르고 이 과표 기준가도 올랐어요. 얘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가격이거든요. 둘 다 올랐다. 이건 적어도 국내 주식은 아니겠다. 뭘까요?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자, 세금이 거의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삭해져서 투자하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일단은 복리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돈을 안 벌면 세금이 안 나와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과표 기준가가 300원 빠졌잖아요. 어쨌든 빠진 것이면은 손해 보고 나서 15.4% 하면 무조건 0일 거거든요. 이건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거는 다 스스로 세금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공부하게 되는 영역인데 커버드 콜도 끼어 있고 미국도 끼어 있고 그리고 환 차익에 대해서 과세 되는 게 맞는데 환 차익이 아니라 그냥 들고 있다가 환을 바꾸지 않은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미묘하게 다 달라서 정확하게 분류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배당은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배당 더 어렵거든요. 자, 설명만 하고 끝나면은 아마 그냥 공부만 하고 마는 거니까 예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플러스 우주항공 UAM 영어 써 있으니까 해외 주식인 것 같지만 100% 국내 주식입니다. 뭐 보세요. 구매 금액은 36,000원, 판매 금액은 42,000원이니까 6,400원. 뭐 그냥 여지없이 100% 비과세고 세금도 없네요. 그냥 온전히 내 돈입니다. 자,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거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상가격 38만 원, 뭐 40만 원 해가지고 2만 1천 얼마를 벌었고 세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두 개를 빼면은 차익이 21934거든요. 세금이 이제 3,370원이 나온 거예요. 대략적으로 좀 4%를 빼면은 84.6% 아니겠습니까? 돈 번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이제 18561이거든요. 18564네요. 2, 3원 달라지는 것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세금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판매하고 뭐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못 보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실제 매매 차익 그리고 과표 기준가, 그러니까 종가 차익 변동 얼마나 벌었느냐, 과표 기준가의 변동 얼마나 벌었느냐에 15.4%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보고 계시는 종가입니다. 종가. 그렇죠. 이걸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표 기준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키움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이거든요. 요거를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357만 9천 원에 사서 3952에 팔았으니까 대략적으로 37만 원 번 건데 뭐 세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끝이다. 근데 왜 세금이 이렇게 뭐 안 맞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가격이고요. 실제로 이제 과표 기준가까지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매수일은 또 안 나와요. 매수일은 일일이 찾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거 찾는 거 너무 뻘짓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판매일이 2월 3일 날 나와요. 그러면은 요렇게 보시는 거죠. 2월 3일 날 그러니까 봐보세요. 제가 만약에 10,000원에 샀어요. 이해되실 겁니다. 10,000원에 샀는데 앞서 계산한 공식은 13175에 팔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차익이 3175잖아요. 여기에다가 15.4% 했는데 안 맞아 숫자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10,000원이다 치면은 보면 이제 이거는 319이겠네요. 둘 중에 뭐가 작아요? 얘가 작죠? 그럼 얘는 사실은 15.4%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만약에 이게 2151이었다 그러면은 얘에다가 15.4%를 세금을 매기는 거겠죠.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의미합니다. 알아서 해줄 건데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세금 딱 그 구간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정말 피부양자, 건보료 이런 것까지 정말 예민하게 걸려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사시면은 안전하게 배당 생활할 수 있는 어떤 ETF의 많은 옵션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이신 분들, 뭐 은퇴자산에 대해서 혹은 ETF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감만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